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촌 노무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있죠. 희망농장 김 사장님과 행복농장 박 사장님, 농업 노무 전문가 진우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노무사님도 새로 오시고, 그리고 두 사장님들께서 의상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입으라 그래서 이런데. 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퀴즈를 풀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우리 농촌 노무학교에 아주 걸맞는 옷을 입고 와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퀴즈를 풀면서 함께 배워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께서는? 이게 퀴즈로 푸니까요. 훨씬 재밌고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또 퀴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농촌 노무학교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무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요? 오늘은 인권보호와 관련된 특히 농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유형을 소개하고 실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농가주분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인권 보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농가에서도 인권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아는데 그게 솔직히 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요. 저희한테는 뭐 책에서 나온 그냥 개념 같고 저희가 일하는 데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인권이란 단어 자체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터랑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터, 즉 우리 농가에서의 직장 내 인권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차별, 괴롭힘 등과 같은 부당 대우를 포함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권보호 및 관련 조치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권보호는 그저 뭐 좋은 말인 게 아니라 적절한 조치 등 사장님의 의무사항도 있고요. 또 위반 시에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사항인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농촌 노무학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퀴즈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무사님,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상적인 명분을 넘어서서 이 뭐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직장 조직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앞서 두 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또는 인권보호라는 단어는 참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터에서 인권보호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월급도 받고 같이 일하는 동료 간에 괴롭힘이나 불화 없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의 인권보호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어떤 것들이 일터에서의 인권인지 좀 와닿는데요. 그럼 농사님,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어눌할 것 같아서 일을 줄인다. 이런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평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노무사님, 저희가 그럼 일을 할 때요. 이 사람은 느려서 힘든 일은 좀 빼자.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조율은 가능하지만 조율을 하실 때에도 어떤 사유로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는지, 조정 후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시면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근거 없이 차별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인권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 가능한 인권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가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인권 문제를 뽑자면 차별,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국적 근로자 간 또는 다수 국적 근로자들이 소수 국적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농가주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들으니까 이제 좀 와닿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노무사님께서 첫 번째 퀴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사장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객관식 퀴즈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에서 차별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보여주시죠. 다음 중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찾으시오. 총 두 가지입니다. 1번, 동일한 일을 함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함. 2번, 같은 날 고용된 근로자가 동일한 일을 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당을 다르게 지급함. 3번, 해당 농작업의 경력 차이를 이유로 일당을 다르게 지급함. 4번, 추석, 설날 등 명절에 한국인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함. 5번, 업무 능력에 따라 일당을 다르게 지급함. 네, 객관식이지만 두 개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답을 골라주시죠. 네, 두 분 다 답을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3번, 3번, 5번. 3번은 동일하게 써주셨는데 또 답이 갈렸습니다. 노무사님,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와, 김 사장님 맞추셨어요. 근데 2번이 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당을 다르게 해주면 저거 차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인 것이죠. 제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골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제가 문제를 잘 못 봤어요. 잘하겠어. 저는 이제 이 업무 능력이랑 경력 차이가 이제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단 차등의 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노무사님.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혼인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고령자 고용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기간제법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 노동관계 법령이 얼마나 차별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네, 정말 알겠네요. 이렇게 많은 법령에서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에 법적 제재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근로기준법상 비합리적인 사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와, 벌금 500만 원이요. 들으셨죠? 네,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요. 이 비슷한 조건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혹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현재 스코어 1대0 김 사장님이 앞서고 계십니다. 박 사장님 계속해서 힘내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뉴스에서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로 일반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던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농업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들 간의 괴롭힘 사건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네. 아무래도 농가에도 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건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순히 괴롭힘 행위만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세 번째,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의 괴롭힘이 발생하면요.
우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보다 지위 또는 관계에 우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만약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또는 그러한 행위가 고통을 야기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괴롭힘이 있다고 느낀 것만이 아니라 요건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지위든 관계든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직급, 지위가 높은 경우, 농가처럼 여러 국적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 국적 근로자들이 우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성별, 연령도 우위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인데 그 업무 지시 방법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업무 범위도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후자의 경우는 농가 작업이 아닌 사장님의 개인적인 업무, 허드렛 일을 계속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단순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요건들에 부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농장 내에서 특정 근로자가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우선 즉시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말씀드려보면 우선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사장님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인에게 1차적으로 사건 개요와 행위자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인 중에 정식 조사는 원하지 않고 행위자랑 분리만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행위자의 정식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합의도 원하지 않으니 법에 따라 정식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신고인의 의사를 1차적으로 들어보신 후에 분리 조치 등을 포함한 정식 조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농번기에 일을 하면요, 이게 쉴 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혹 신고 이후에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고 일이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우선은 신고인의 주장을 들어봐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 및 같이 근무한 참고인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노무사님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사가 끝난 뒤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괴롭힘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주 간혹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조해 주셨어요. 그럼 노무사님, 근데 저희 농장에요, 이제 작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들도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농장 직원이랑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들 사이에서 좀 싸움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요, 박 사장님 농장에서 있었던 소란이 괴롭힘 행위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박 사장님 농장 직원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간에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보면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사장님 농장 직원은 박 사장님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지역 농협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서요. 각각 사장님이 달라서 직장 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의 특성상 농협과 농가 그리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농협과 해당 농가 사장님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및 농가 직원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농가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처럼 사장님이 농가주가 아닌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노무사님, 직장 내 성희롱도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걸까요?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을 간략히 정의하면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라는 점에서 괴롭힘의 행위보다는 좀 더 행위가 특정되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우위성이 요건인 점에 반해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우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니 글쎄 퀴즈가 없었어요 저희. 네, 저희가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임금체불이라고요. 네, 보통 임금체불이라는 단어를 보면 인권 침해는 잘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임금 지급 관련된 부분들을 배웠었는데요. 월급, 돈,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난 시간 복습 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례로 이번에는 임금체불 인정 사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중 임금체불 인정 사례를 2개 찾으세요. 1번, 임금을 상품권, 쌀 등으로 지급. 2번,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합리적 사유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후 지급. 3번, 임의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 4번, 직원이 자발적으로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네, 문제는 임금체불 인정 사례를 2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 두 분 다 비교적 빨리 답을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번, 3번 동일하게 골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사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답 맞을까요? 두 분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네, 와. 이번엔 드디어 맞췄습니다. 근데 저도 맞추긴 했는데 사실 좀 긴가민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업무 능력을 이유로 삭감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진짜 일을 못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 그럼 그럴 때는 진짜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임금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 없이 깎는 건 불법입니다. 임금 삭감은 정당한 평가를 거쳐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냥 너 오늘 일 못했으니까 10,000원 깎을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확실하게 더욱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임금체불은 앞서 말했다시피 임금을 직원에게 전액 통화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임금을 상품권이나 쌀로 지급할 경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2번,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합리적 사유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직원에게 꼭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 과다 공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동의서 등의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금액도 기재해 두시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임의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했다면 이 역시 임금 체불 인정 사례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한 이후에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업무량 등에 있어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스코어를 살펴보면 우리 희망농장 김 사장님께서 2대1로 앞서고 계십니다. 우리 박 사장님 좀 더 분발하셔야겠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그리고 임금체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노무사님, 만약에 실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침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생한 경우 농가주분들의 적절한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 대응하거나 무시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노무사님 그러니까 노동청이 이제 진정이 제기가 되면 이 사장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동청은 우선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하는데요. 근로자의 진정 내용과 함께 사장님의 주장 등 진술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만약에 진정이 이제 제출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무대응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방법은 너무 위험한 방법인데요.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사장님들이시다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진정 제기됐을 때 대응 수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터에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직장 내 인화에 관련된 지침을 비치해 두시거나 세 번째, 직장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하면 더 커지기 전에 당사자들 얘기도 들어봐 주시고요. 특히 이때는 중립적인 태도로 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확인된다면 추후 인권 침해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사업주는 문제 예방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자료나 그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 직접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주관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데요. 인터넷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퀴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어디서 자료를 구해야 할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한번 스케치북을 들어봐 주시죠. 우리 박 사장님께서는 고용노동센터 전화라고 적어주셨어요. 인터넷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로 바꾸셨네요. 아무래도 직접 찾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편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농협중앙부의 인권보호 상담실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 두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둘중 하나는 맞지 않을까? 둘 다 맞으면 더 좋고. 네, 그런 마음으로 적어주셨는데 노무사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김 사장님이 정답입니다. 이게 다 맞지 않으면 하나? 네, 맞습니다. 이게 다요? 네. 우와, 두 개 다 맞추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농협중앙의 인권보호 상담실로 연락을 주세요. 인권보호 상담실에는 노무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상담하고 처리 방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교육 자료나 업무 처리 매뉴얼도 찾아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농협중앙의 그 인권보호 상담실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농협중앙의 인권보호 상담실 전화번호는 1588-2740번입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메모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농촌 노무학교 우승자는 우리 희망농장 김 사장님이십니다. 네. 아니, 예상하신 듯이 바로 네. 힘을 내려놓으셨네요. 마지막 문제를 맞추는 순간 포기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박수. 와, 훌륭한 사람들 너무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 노무학교. 오늘은 인권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고 차별, 괴롭힘, 그리고 임금체불은 어떤 것이며 진정제기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두 사장님들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계약이나 규정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퀴즈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모두 이번 기회에 노동법이나 인권 보호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고 좋은 농업 현장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권은 특별한 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입니다. 두 사장님들처럼 깨닫고 바꾸려는 자세가 인권 보호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시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전문가,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주세요. 우리 농업 농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농촌 노무학교는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